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캠핑과 여행 전문 채널 빵이네TV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들께 정말 알차게 대구 여행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대구 인물기행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대구 인물기행은 뚜벅이로 이동 가능한 곳이라서 자동차 없이 오시는 게 오히려 편할 듯 합니다. 3시간 정도 투어를 하다 보니까 편한 복장이라 편한 신발 신고 오셔야 할 듯 하고요. 대구 인물기행은 대구와 관련된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역사적인 장소와 사건들을 활용해가지고 각 인물과 대구를 조금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대구 관광재단이 주최 주관하고 한국자전거나라가 운영하는 관광사업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대구 여행지에 대해서 2차례 소개해드렸는데 대구는 볼거리가 정말 많아서 아직도 소개해드릴 곳이 많이 남았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대구 인물기행은 2022년 6월까지만 운영하는 상품이니까요. 서둘러서 예약하셔서 알찬 여행 하시기 바랍니다. 4월 20일 오후 2시부터 한국자전거나라 홈페이지에서 투어 모객이 시작되었고요. 대구 인물기행을 예약하는 한국자전거나라 홈페이지에는 더보기란에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30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70분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심용환 역사학자와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도 진행됩니다. 무료로 진행되고요. 대구 인물기행 프로그램의 첫 시작이기도 한데요. 예술, 전쟁을 딛고 일어서다라는 내용으로 강연하고 토크 콘서트가 진행되고요. 후기 이벤트를 진행해서 추첨을 통해 가지고 테마 투어 참가권이라든지 굿즈, 증정 행사 같은 것도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대구 인물기행은 총 4가지의 테마 투어로 이루어지는데요. 한국 근대미술의 거장 이인성을 찾아서라는 타이틀로 진행하는 미술 투어, 그리고 오빠 생각, 동무 생각, 태준 생각이라는 타이틀로 진행하는 음악 투어, 그리고 상어와 고월, 시를 잊은 그대에게라는 타이틀로 진행하는 문학 투어, 마지막으로 만족을 모르는 남자, 이병철 의식주는 내가 책임져라는 타이틀로 진행하는 기억가 테마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저는 오빠 생각, 동무 생각, 태준 생각의 음악 투어에 참여했고요. 앞에서 소개해드린 투어 외에도 전일 투어하고 1박 2일 투어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투어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론이 길었는데요. 제가 다녀왔던 대구 인물기행 음악 투어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게요. 음악 투어는 청라 언덕에서 투어를 시작하게 되는데 청라 언덕 9번 출구에서 만나서 투어를 시작합니다. 이제 거리두기가 완전 해제되면서 이렇게 다 같이 다니는 투어가 가능해졌잖아요. 정말 일상으로 조금씩 다가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청라 언덕에서 만나는 순간부터 헤어질 때까지 가이드 선생님께서 정말 열심히 설명해 주시는데 가이드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이어폰을 연결해서 들을 수 있는 무선 통신기를 지급해 주십니다. 가이드 선생님께서 과거 사진도 보여주시고요. 가는 곳 그리고 이동할 때마다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고 음악도 들려주시면서 정말 고생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설명을 이어폰을 통해서 듣게 되는데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서 여행하다 보니까 집중도 더 잘 되고요. 약간 그 당시 정말 당대 최고의 가수라고도 알려져 있던 분이었는데 그분이 청라 언덕 역시 제가 한 차례 소개해드리기도 했던 곳인데요. 작년 가을에 봤던 풍경과 또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사실 청라 언덕 같은 경우는 봄이면 벚꽃도 예쁘게 피고요. 목련과 같이 뒤쪽에 이국적인 제일교회가 멋지게 어우러지는 곳인데 이번에 갔을 때는 등나무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어쨌든 청라 언덕은 이국적인 풍경으로 사진 찍기에도 참 좋은 곳인데 이곳 청라 언덕이 오늘의 주인공인 박태준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청라 언덕은 과거에 동산 언덕이라고 불렸었는데요. 이곳에는 선교사들이 선교 활동을 하면서 교육 활동도 했었는데 그곳이 박태준이 다녔던 개성학교하고요. 신명여학교였는데 박태준이 한 여학생의 첫눈에 빠지면서 동무생각이라는 노래를 작곡하게 됩니다. 실제로 청라 언덕의 이국적인 주택들은 선교사들이 살던 집인데요. 전에는 박물관으로 안에도 관람이 가능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주택 안쪽까지는 들어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멀지 않은 시기에 주택 안쪽에도 들어가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청라 언덕에서 박태준이 작곡한 동물생각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요. 다음 코스인 구제일교회로 이동하게 됩니다. 동무생각과 오빠 생각이라고 하는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보거나 불러본 적이 있는 동요나 제일교회는 청라 언덕에 뾰족하게 솟아 있어서 가장 눈에 띄는 건물인데요. 지금 보이시는 대구 제일교회는 4번째 예배당입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드리면 청라 언덕 위에 있는 제일교회하고 마주보고 있는 건물은 계산성당이라는 곳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둘 다 성당처럼 보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계단 성당에서 조금 더 들어가야 구제일교회가 나오게 되고요.
제1교회는 처음에 1897년 대구 읍성 남문안의 기와집에서 예배당이 시작되었는데 지금 보이시는 구 제1교회가 1933년에 세워진 세 번째 예배당이고요. 제1교회는 안에 들어가서 실제로 관람이 가능한데요. 안쪽은 대구 기독교 역사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 제1교회는 대구 유형문화재 제30호로 지정되기도 했는데 건물 전체에 근대의 고딕 양식이 잘 나타나 있는 곳이기도 해가지고 근대 건축물 연구에도 큰 자료가 되는 곳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어쨌든 제1교회 역시 박태준이 깊은 관련이 있는 곳인데요. 박태준이 형인 박태원의 영향을 받으면서 제1교회에서 합창하고 지휘까지 음악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음악 공부를 꾸준히 하면서 대학을 졸업하고요. 1924년 개성학교로 돌아오면서 교사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1920년대에는 창작 도요나 가곡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박태준도 개성학교에서 많은 동요를 작곡하게 됩니다. 제1교회 역사관에는 피아노를 비롯해가지고 여러가지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어서 천천히 둘러보시면 됩니다. 그 제1교회를 둘러보고 다음 코스로 이동하는데요. 다음 코스는 무용당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태준이의 성격, 우리 요즘 MBTI 검사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MBTI 검사에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그 16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딱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말이 없고 내성적이지만 굉장히 친절하고 다정하면서 뭔가 상대를 알기 전까지 자신의 속내를 잘 내비치지 않는 예술가스러운 모습. ISFP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용당은 원래 서점으로 시작되었던 곳인데 이후에 우리 민족 자본이 투자된 첫 백화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무용당이 일제시대에 자본력이 큰 일본 백화점에 맞설 수 있었던 것은 조선 사람이 만든 백화점이라는 것 때문이었고요. 무용당에서 조선의 지식인이나 예술가들의 만남의 장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찔레꽃은 나중에 만들어진 노래였고 원곡은 바로 기러기였어요. 이런 무용당 역시 박태준과 깊은 관련이 있는데 1920에서 30년대에 박태준은 아동문학가인 윤복진과 같이 많은 동요를 만들게 됩니다. 윤복진하고 박태준은 같은 모교 출신이면서 제1교회에서 합창단을 함께 했는데 7년이라는 나이차가 남에도 실과 바늘 같은 존재였다고 합니다. 박태준과 윤복진이 만든 노래를 모아서 동요곡집을 발간했는데 그것을 발간하게 된 곳이 바로 이곳 무용당인 것입니다. 무용당은 이근무라는 인물이 만들었는데요. 무용당이라는 이름도 이근무의 무성할 무자하고 꽃뿌리 영자를 따서 무성한 나무처럼 번창하라는 의미로 지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박태준은 백화점이 된 무용당의 음악연구소를 개설하고요. 피아노나 바이올린을 가르치거나 작곡을 가르치는 일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무용당 안에는 전시회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체험활동도 할 수 있는 곳이고요. 무용당에서 앉아서 잠시 설명을 듣고 다음 코스인 향촌문화관으로 이동합니다. 향촌문화관으로 이동하는 길에 경산가면공원을 지나게 되는데 마침 경산가면공원에서 공연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대구에 음악 투어를 하는데 실제로 음악 공연을 보게 되니까 대구가 근대 음악의 태동지라는 것이 직관적으로 느껴집니다. 어쨌든 박태준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제1교회에서 지휘를 하면서 지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지휘 공부를 하기 위해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해방 이후에 박태준은 서울로 올라갔지만 대구에는 박태준의 흔적을 보면서 꿈을 펼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모인 곳이 바로 향촌문화관입니다. 향촌문화관은 전쟁기에도 대구에 많은 예술이 모였던 곳인데요. 이런 다방에 모여서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출판 기념회나 연주회 같은 문화 행사가 이루어진 곳입니다. 엘리트적인 문화였던 클래식을 이곳 향촌문화관에서 들으면서 교류하던 인물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이창수라는 사람이 녹향이라는 곳을 운영하게 됩니다. 녹향은 음악 감상을 하면서 코코아나 우유 같은 음료를 마시는 곳인데 실제로 이곳에 박태준도 와가지고 음악 감상을 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지금 향촌문화관은 과거의 모습을 재현한 박물관 같은 모습인데요. 아이들하고 같이 과거의 대구의 모습을 구경하러 오신 분들도 많고요. 사진 찍으러 오신 분들도 참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코스인 대구 콘서트하우스로 이동을 하는데요. 대구 콘서트하우스는 원래 대구 공회단이라는 곳에서 대구 시민회관으로 그리고 지금의 모습으로 변천했는데
박태준의 대구 성가협회가 대구 공예단에서 창단 연주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대구는 근대음악의 태동지이면서 박태준과 그 밖의 서양 음악가 덕분에 콘서트 하우스를 비롯한 오페라 하우스 등등의 인프라를 보유하면서 2017년 유네스코 음악 창의 도시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듣고 마지막 코스인 모루로 이동합니다. 모루는 제가 한 차례 소개해드리기도 했던 곳인데요. 저는 정말 즐겁던 기억이 있는 곳입니다. 모루는 북성로 역사 전통문화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되었는데요. 모루가 있는 북성로는 도면만 있으면 탱크도 만든다고 할 정도로 제조 기술이 뛰어나던 곳입니다. 그런 곳에 재활용품을 이용해서 악기를 만들고 연주하는 체험이 가능한 곳인데요. 북성로에서 나는 소리로 비트 있는 음악을 만들기도 하셨더라고요. 이번에는 버려진 병뚜껑으로 찰랑찰랑 소리가 나는 탬버린을 만들었는데 실제로 탬버린을 만들고 연주까지 같이 하는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구관광재단이 주최 주관하고 한국자전거나라가 운영하는 대구 인물기행 음악 투어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오늘 소개해드린 음악 투어 외에도 다양한 투어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더보기란에 달아둔 예약 페이지를 참고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음악 투어는 대략 3시간 정도 소요됐고요. 선물도 다양하게 주시고 굿즈까지 챙겨주셔서 비용이 전혀 아깝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내용이 괜찮았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빵이네가 구독자님들의 안전한 캠핑하고요 즐거운 여행을 응원합니다. 빵이네의 캠핑 여행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